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요. 퇴근 후에 회사를 벗어나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직장인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벗어나도 장애인들은 차별을 마주치고 산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사소한 삶 속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알아보기 위한 제가 다양한 퀴즈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길 기원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위한 에티켓을 지켜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시간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인이 겪는 차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때 회식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요. 장소를 섭외하기 전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턱이나 계단이 없는 고깃집을 선택한 A. 2번 장애인 주차장 공간이 있는 한정식집을 선택한 B. 3번 휠체어 좌석 공간이 있는 횟집을 선택한 C. 4번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치킨집을 선택한 D. 자, 회식 장소 중요하죠? 자, 과연 정답은? 정답은 바로 4번 D입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네, 지금 막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입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뭐 얘기가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바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인 D는 장애인을 위한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또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서 장소에 낮은 턱이나 계단, 큰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 구역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휠체어 사용자의 좌석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요. 참고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식당에서는 미리 의자를 치워주는 게 좀 좋습니다. 또 요즘은 식당 테이블 밑에 수저통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자리는 무릎이 걸려서 안 들어가니까 이런 점들까지 좀 신경 써서 주의해 준다면 더욱 만족할 수 있겠죠. 혹시 만약 엘리베이터를 승하차하는 휠체어 사용자를 본다면 먼저 승하차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센스, 그 센스까지 발휘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 댓글을 봤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때는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 표시 없이 휠체어를 밀게 되면 두 사람이 휠체어를 조종하는 건데 휠체어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또 전동 휠체어는 상황에 따라서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휠체어 밀어주는 걸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꼭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시고요. 만약 휠체어를 밀어주게 된다면 천천히 밀어주시고요. 목적지를 확인한 후에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또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유형이 아닌 것은 1번 지체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안면장애, 4번 뇌전증 장애. 먼저 정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뇌전증 장애입니다. 자, 이 얘기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15개의 장애 유형을 또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분류가 되는데요. 앞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에티켓과
장애 유형에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았는데요. 15가지 장애 유형과 그에 따른 에티켓이 담겨있는 영상은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지켜야 할 에티켓도 달라지나요? 회사에 지체장애인 동료가 있는데 함께 업무를 볼 때 제 행동이 신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돼서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지켜야 하는 에티켓은 비교적 익숙한데요. 다른 유형의 장애에도 같은 에티켓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 정말 그냥 이 자체가 아주 배려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장애 유형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에티켓 당연히 다르죠.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나 목발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겨서도 안 되고요. 만약 도움을 주려는 경우라면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물어보는 에티켓을 지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가급적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을 안내할 때 에티켓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 서서 팔꿈치를 그 시각장애인이 잡을 수 있게 반보 앞에서 걸어주셔야 시각장애인이 팔꿈치를 잡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듣고 계신 모든 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있을 때 안내견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쓰다듬고 음식물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게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는데요. 만약 발달장애인과 대화를 한다면 발달장애인의 말에 귀 기울여서 끝까지 경청을 좀 해주시고요. 쉬운 용어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로는 표현이 좀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림이나 행동 같은 그런 의사 표현을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수어나 구화, 필담 중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 글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주세요. 또 청각장애인이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대화하면서 이때 청각장애인 앞에서 귓속말로 대화하지 않도록 꼭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뇌전증 장애인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뇌전증 장애인에게 발작이 일어나면 호흡곤란이나 외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처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요. 장애인들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경련이 수차례 반복되거나 끝났는데도 숨을 쉬지 않거나 환자가 다쳤다면 그때는 꼭 119를 불러주십시오. 자,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초성 퀴즈로 해볼게요.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모두를 위한 시설은 장애인 피읍 이응 시옷. 자, 과연 장애인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정답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과연 이게 뭘까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 등 편의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를 위해 추가로 설치되는 설비, 이것을 우리는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편의시설이 없어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언젠간 편의시설 없는 사회, 또 무장애 공간이 만들어져서 장애인의 인권이 더욱 향상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편의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사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 편의시설 몇 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그것들이 바로 편의시설에 해당하는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한다는 거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면 다시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질문도 올라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길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해 봅니다. 장애인 인권이 정확히 뭘까요? 네, 장애인 인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신체적 유불리함이나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장애 문제에 대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곧 인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은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이나 학대, 편견 등의 존엄성을 쉽게 손상당하고요. 그래서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유엔이 2006년 12월에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제정하게 되고요. 이 협약은 장애인의 인권을 가장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하고 보호하거나 또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2008년 4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퀴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을 보기 위해서 땡땡 회사에 방문한 하지 지체 장애인은 면접장인 3층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으나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승강기 옆에 붙은 안내문에 따르면 승강기 사용 시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담당자 역시 승강기 작동법에 미숙했고 결국은 지체 장애인은 면접을 보지 못해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차별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1번 직접 차별, 2번 간접 차별, 3번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4번 남녀 차별. 자, 그냥 4번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1, 2, 3번 중에 좀 헷갈리시죠?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간접 차별입니다. 얘기를 듣고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직접 차별은 뭐고 간접 차별은 뭐지?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크게 4가지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직접 차별. 직접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거부하는 행위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한다거나 회사 고용을 거부당하는 경우, 그걸 예로 들으면 됩니다. 정말 이건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는 거죠. 두 번째, 간접 차별인데요. 간접 차별은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진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거부하진 않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면접을 보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동등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를 이야기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장애인은 불우한 이웃이고 도와줘야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촬영하는 광고나 프로그램은 모두 잘못된 거고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댓글이 눈에 하나 들어오는데요. 저도 참 이게 공감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장애인 차별을 우리 사회가 형성해왔던 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따라하며 비하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단체에서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화제가 된 드라마 속 장애인이 여자 주인공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하며 장애인을 재밌게 표현한 너튜브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영상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이다, 두 가지 의견으로 싸우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냥 웃자고 재밌자고 따라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그 프로그램 속에 또는 드라마 속에 많은 주인공들을 따라했다. 자, 질문자님의 질문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성인들은 장애와 관련한 교육을 받지 못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더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한다면 장애인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TV나 요즘은 너튜브를 통해서 장애인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TV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TV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보이는 것보다 우스꽝스럽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희화화하거나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그 프로그램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시청하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장애인은 모르는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불편과 차별, 그리고 그런 차별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이 내용을 들어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글이 있어요.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댓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관광지에서는 지체장애인과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에티켓과 인식 개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지역구에서는 퀴즈쇼 같은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점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런 기대가 모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장애인을 위한 에티켓을 지키고 배려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요. 또 그게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